안녕하세요. 내과 주치 그리고 심장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황인용입니다. 제가 내과 주치의로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병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혈당 체크입니다. 내 손에 내 스스로 따끔한 바늘을 찌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실제로 혈당을 체크를 하지는 않으시면서 석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오셔서 하는 피검사에만 의존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위험합니다. 당뇨약을 조절을 하면서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동안에 내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 번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게 되는데요. 이 공복 혈당이라는 게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혈당이 변화하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 혈당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내 혈당이 어떤지 알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기계가 연속 혈당 측정기 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라는 기계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손가락에 멍이 들 정도로 혈당 체크하셨던 분들, 내가 평소에 몸이 힘들면 당이 떨어지나 생각만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번 써볼 걸 그랬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CGM 기계 회사들과는 아무런 금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CGM은 Continuous Glucose Monitor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부르죠. 전통적인 혈당 측정법은 손가락을 찔러서 피 한 방울을 뽑아서 혈당을 재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CGM은 피를 뽑지 않아도 하루 24시간 내내 1분마다 자동으로 혈당을 체크해 줍니다. 대부분은 팔이나 배에 센서를 붙이고 이 센서가 피부 아래 조직액, interstitial fluid라고 하는 부분의 당 농도를 감지해서 혈당을 추정합니다. 피를 직접 내서 혈당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많은 오해를 사는 부분인데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CGM이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년도 넘었습니다. 이러한 기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1999년에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 두 개의 메이저 회사인 덱스콘과 에벗이 각각 2006년과 2016년에 FDA 허가를 받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미국 기준으로 덱스컴 G7 그리고 에벗 프리스타일 3 플러스가 시중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기계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환자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자세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는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를 소개하거나 추천할 정도는 아니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 두 회사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그 정확도도 많이 좋아지고 편의성도 많이 좋아져서 소개해 볼 만해졌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CGM은 당뇨 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도구이기에 기본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쓰겠죠. 인슐린을 사용하는 1형 또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처방하고요.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이나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 그리고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는 당화 혈색소가 8% 이상인 분들, 또는 임신성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의료의 목적으로 처방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굳이 내가 당뇨병이 없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 식단을 조절하고 비만을 관리하고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혈당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CGM이라는 새로운 기계를 추천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 기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도 혈당 체크를 하고, 인슐린을 맞지 않는 분들은 아침에 1번 혈당 체크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내가 혈당을 체크하는 걸로써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계를 사용을 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밥을 먹었고, 점심 때 어떤 빵을 먹었고, 어떻게 운동을 했는데 그게 내 혈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나온 모델들은 1분마다 이 혈당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 내내 그래프로 쭉 보게 되니까 내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혈당이 변동이 되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혈당을 재는데 그 혈당이 120이라면 이게 올라가는 중에 잰 120인지 아니면 이 120이 피크인지 내려가는 중에 잰 혈당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CGM을 통하면 쉽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숫자보다는 패턴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저혈당과 고혈당을 미리 경고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계들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없었지만 요즘 나오는 최신 모델들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내 혈당이 일정 수치 밑으로 내려가거나 일정 수치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알람으로 경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다 나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손가락에 피를 안 뽑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당뇨 환자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손끝이 예민하신 분들, 손가락에서 피 뽑는 거 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혈당 체크를 계속 하다 보면 손가락 끝도 두꺼워지고 매일매일 다른 손가락을 찌르다 보니 손가락 10개가 다 멍들고 힘들어지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이제 이 혈당 수치들을 가족이나 의사 선생님들 같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당뇨이신데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매번 같이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늘 짜증만 내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아이가 1형 당뇨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리다 보니까 혈당 체크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이럴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형 당뇨병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자면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슐린 펌프를 늘 몸에 달고 삽니다. 이제는 이 CGM이 혈당을 체크를 하고 그 기록을 인슐린 펌프에 전송을 해서 내가 얼마 정도의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지 자동으로 인슐린 조절까지 되게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CGM이 장점만 있고 단점은 하나도 없나요? 그렇진 않겠죠.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벽은 어쨌든 비용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한 달 사용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비롯한 보험에서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커버가 되고 한국에서도 건강보험에서 커버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혈당 변화가 10분에서 15분 정도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기계가 피에서 혈당을 직접 재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CGM이라는 기계는 혈액이 아니라 세포의 조직액에서 당을 체크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생깁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이 센서를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너무 내가 많이 움직이는 위치에 센서를 붙이면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할 수 있고 운동 후에 땀에 많이 젖으면 센서가 붙어있기 힘들다는 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다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 나오는 모델 센서들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해에 가까운데요. 이거 체크해봤더니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던데 내가 손끝에서 피를 뽑아서 비교를 해봤더니 숫자 차이가 많이 났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확실하게 혈당을 체크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피 검사할 때처럼 정맥에서 피를 뽑아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손끝에서 피를 내서 체크하는 방법은 사실 정맥에서 피를 뽑아서 체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모세혈관이라는 곳에서 피를 뽑아서 체크를 하는 것인데요. 얘가 원래 정맥에서 피를 뽑아서 체크하는 것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CGM이라는 기계는 피를 뽑아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조직액에서 혈당을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가 정맥에서 피를 뽑아서 체크하는 것보다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손의 끝에서 하는 모세혈관 수치는 정맥혈보다 조금 더 높고 세포 안에 있는 조직액은 정맥혈보다 조금 더 낮으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혈당을 재는 방법이 달라서 나온 차이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손끝에서 피를 내서 재는 혈당 자체도 오차가 있는 수치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닥터왕은 도대체 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회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기계를 소개시켜드리고 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이 CGM을 쓰게 했더니 그분들의 혈당이 좋아져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어제 내가 하루 어떤 음식을 먹고 중간에 간식 같은 걸 드시지 않았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기억을 못 하십니다. 지나가다가 먹은 과자 하나, 미팅하면서 마셨던 커피 한 잔, 기억 못 해요. 그런데 내가 당뇨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늘 제가 주치의로서 식단을 관리를 하셔야 한다, 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늘 깜빡깜빡하고 에이 뭐 한 번인데 뭐 괜찮아 하고 그러십니다. 이걸 옆에서 봐봐, 너 이렇게 하니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라고 누가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혈당 재는 걸 아침에 한 번만 하니까 오늘 아침에 혈당이 높네? 왜 그렇지? 어제 내가 뭘 잘못했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끝이에요. 제가 직접 CGM을 처방한 환자분들 중 한 분은 밥 먹고 1시간 지나니까 혈당이 220까지 올라간 걸 처음 봤어. 그 이후로는 밥을 반 공기로 줄였더니 140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눈에 보이니까 생활 습관이 확 바뀌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도 몰랐던 새벽 저혈당이 계속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돼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서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CGM은 하루에 1440번 자동으로 혈당을 측정해 줍니다. 인슐린 쓰시는 분들, 저혈당 있는 분, 혈당 조절 안 되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가락 따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건강을 생각하면 내 혈당 패턴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보험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니 적용 가능 여부는 병원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는 보험이 없는데 아니면 나는 당뇨가 없는데 그럼 나는 어차피 못 쓰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이제 저 CGM 회사들에서 의료적인 목적을 떠나서 내 건강을 관리하려는 분들용으로 만든 모델이 나와 있으니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측정하고 기록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혈당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몸의 신호라는 것을 CGM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병원에서 물어봐 주세요. 저도 사실 이렇게 CGM이라고 하는 모니터링을 여기 달고 있는데요. 지금 제 혈당이 앱에서 보니까 89입니다. 자, 여름이니까 시원한 수박, 제가 늘 조심하고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 수박 제가 한번 먹어보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다 먹었는데요. 수박이 맛있네요. 역시 제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앱을 보시면은 혈당이 88입니다.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 내가 뭘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먹은 게 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세포들에 있는 interstitial fluid라고 하는 조직액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이거 설치할 때 들어갔던 작은 필라멘트가 그 안에 있는 당을 이제 검출을 해서 그걸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고요. 지금 계속 88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5분,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요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한 20분 정도가 지났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혈당을 앱을 켜봤는데 보시다시피 혈당 앱이 124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박이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먹고 나서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니까 지금 혈당을 보여주더라. 요게 딜레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피로해서 혈당 나왔는데 이거 했는데 왜 이게 두 개가 달라?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파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하루마다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던 것들을 내가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랬을 때 혈당이 올라갔었구나, 이럴 때 혈당이 올라갔었구나, 요런 음식은 조금 피해야겠네, 요런 것들을 또 조금 더 이렇게 보고 하실 수 있다는 걸 좋은 그런 자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박을 뭐 안 드시라고 하실 수는 없고 사실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양을 조금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한 조각, 두 조각 요 정도 우리 맛만 보고 그리고 넘어가면은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올 여름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화이팅입니다.